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래닝과 피드백 습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플래닝과 피드백 습관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묶입니다. 이게 중요한 법칙이에요. 플래닝과 피드백 습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공부 습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플래닝과 피드백 습관입니다. 플래닝이 시작점, 피드백 습관이 종착점. 그 과정에 일주일 하루 매우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부 현실에서의 학교 수업 성공 습관이고, 학교 수업 성공 습관의 앞쪽과 뒤쪽을 채우는 세트가 예습과 복습. 마지막으로는 모든 빈틈을 채우는 지식 축적 습관. 이렇게 네 가지가 핵심 공부 습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플래닝과 피드백 습관입니다. 자, 그럼 이 플래닝이 계획이란 뜻이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종종 이렇게 물어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도 모두 물어봤는데요. 이 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그 질문 똑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떤 학생은 유치원 때부터 방학을 맞이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으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때 대부분 끄덕이죠. 그런데 혹시 방학을 맞이하면서 그렸던 그 계획이 혹시 형태가 동그라미였다면 끄덕입니다. 대부분 끄덕여요. 그 동그라미 안에 어떤 선을 그려서 여러 가지 피자 조각을 나눠본 적이 있다? 끄떡입니다. 또 끄떡여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 그 피자 조각을 나누는 모양으로 선을 그렸는데 위쪽은 대부분 덩그러니 넓게 있고 아래쪽은 촘촘했다. 또 끄떡입니다. 그리고 위쪽 넓은 곳에다가 혹시 달을 그리고 꿈나라라고 적은 적이 있다? 또 끄떡여요. 그 달 모양은 대부분 반달이나 초생달이었다. 별은 두 개를 그렸다. 끄떡입니다. 자, 이것이 뭔가요? 그 유명한 우리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방학 생활 계획표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했죠. 대부분 세웠잖아요. 시간 단위로 해야 할 일을 나열했죠. 이때 중요한 원리는, 이때 방학생활 계획표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계획을 최대한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면서 행복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작 이대로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해야 할 일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가졌던 개인은 성장해서도 평생토록 공부하는 모든 과정에 혹은 일하는 과정에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할 일을 나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미심쩍고 불안한 마음을 덮기 위해 더 촘촘하게 더 많은 해야 할 일을 계속 나열하죠. 이것이 바로 to-do 리스트입니다. 하지만 플래닝과 피드백 습관에서의 계획은 이렇지 않습니다. to-be 리스트로 갑니다. 어떤 일을 막 해야 돼 라고 해서 가지수를 많이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지? 왜 해야 하지? 그래서 해내고 싶은 게 무엇이지? 라는 질문에 답할 정도의 목표가 먼저 있고, 이 목표를 시작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플래닝의 원리입니다. 플래닝의 원리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목표를 세우면 이 목표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지? 라고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세우다가
막히거나 답답할 때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 멈출게요. 눈물이 내려와가지고 땀이 흘러가지고 냅킨 좀. 아우 땀이 막. 죄송해요. 계속 흐르면 이게 보일 것 같아. 반짝반짝. 어디서 끊어야 되지? 플래닛 5가지 원리. 네. 이사님 죄송해요. 땀이 흘러가지고. 교수님 뒤로 다녀요. 카메라 때문에. 네. 예의상도. 네, 감사합니다. 아니 땀이 줄을 흘러지 그래가지고 이거. 죄송해요. 뭘 죄송하긴요. 제가. 자 그러면 5가지 원리부터 갈게요. 편집 좀 해주세요. 자 이거 좀 던져놓을게요. 제가 사인 주면 갈게요. 사인 주면 제가 한 몇 초 뒤에 갈게요. 사인만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플래닝에는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5가지 원리. 첫 번째는 목표죠. 목표가 있어야 이것이 투두 리스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우리는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이룰까? 이때 등장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전략. 방법을 찾는 거죠. 방법을 찾았다는 것은 사실 목표를 잘게 쪼개거나 어떤 도구를 찾거나 이런 게 전략입니다. 중요한 건 전략까지 세웠다고 행동하기 쉽지 않아요. 전략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가운데 다리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것이 바로 시간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전략을 시간 위에 얹어야 돼요. 그래야 실행인 4번째 단계로 가게 됩니다. 목표, 전략, 시간 배치, 실행. 이것이 그 유명한 플래닝의 5단계 중에 4번째까지의 단계인데요. 여기서 끝나면 행여 잘못된 목표, 잘못된 전략, 왜곡된 시간 배치, 어긋난 실행이 있을지라도 이 잘못된 구조를 반복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5번째인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목표, 전략, 시간 배치, 실행, 그리고 피드백을 하면 조정이 일어나요. 때로는 목표를 조정하고, 때로는 전략을 조정하고, 때로는 시간 배치를 조율하고, 때로는 실행 자체를 조율하는 것이 바로 피드백의 힘이죠. 그래서 이 투두 리스트와 투비 리스트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투두 리스트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비교 구도에 놓았을 때 투비 리스트가 어떻게 빛나는지를 설명하기 수월해서 구분점을 두었던 것이고요. 이 투비 리스트는 단순히 하루 단위로 돌아가는 공부에서도 영향을 발휘하지만 일주일 단위도 거뜬히 영향을 주고요. 심지어는 시험 기간 그리고 인생 전체를 봐서도 큰 영향을 끼치는 내면의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투비 리스트인 플래닝의 원리인데요. 이 플래닝의 원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플래닝의 원리 하나씩 핵심 원리를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 목표 설정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세워야 돼요. 여기서 목표를 스스로 세우지 않고 엄마가 부여하거나 선생님이 부여하거나 누군가가 부여한 것으로 내 목표를 세우면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의 선순환 고리로 들어가지 않고 악순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목표 설정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 감성 차원에서 책임감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니까 어떻게 성과를 내지라고 전략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한데 목표 설정은 내가 세운 겁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 플래닝을 공부의 습관으로 어떤 시험의 전략으로 세울 때는 앞쪽의 목표가 공부의 목표 혹은 과목의 목표 혹은 시험의 목표 어떤 점수 목표
무엇이든 가능하죠. 일상의 습관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단계는 가능하면 스스로 세워야 된다. 두 번째, 전략 수립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이때 등장하는 모든 자원들, 방법들, 도구들이 다 전략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략은 대부분 구체적이죠. 목표가 좀 덩어리가 클 경우에 이 목표를 구체화했을 때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다이어트 할 거야 라가 목표라면 얼만큼 다이어트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전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전략까지 세웠다면 이제 시간 배치인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전략을 언제 할 것인지 시간 위에다가 그 우선순위들을 얹혀줘야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배치를 세우면 자연스럽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플래닝을 시간 배치하여 실행하도록 돕는 플래너라는 도구가 등장하죠. 플래닝을 돕는 도구, 플래너.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주기적으로 피드백, 자기 성찰을 통한 성장. 그러니까 시행착오라고 말했을 때 시행과 착오가 붙은 겁니다. 실행해봤더니 시행했는데 착오, 이거 아니네? 라고 했을 때 잘못했어. 반성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방법이 아니었네? 라고 피드백을 하면 그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드백 주기별로 성장의 순환고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드백은 목표가 있을 때, 즉 기준이 있어야 달성했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피드백의 친구인 목표입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잘하고 있나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반성만 일어나지 피드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목표로 돌아가서 하려고 했던 게 뭐지? 라고 하면 지금 잘하고 있는지 기준이 있으니까 설명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피드백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일상의 예시로 한번 플래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의 다이어트 플래닝. 목표 2달 안에 5kg 빼기. 나름 이슬이의 다이어트 플래닝은 나름 숫자가 들어있어요. 숫자가 들어있고 측정 가능한 이 목표는 그럴싸하게 잘 만든 목표입니다. 이슬이가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진짜 이걸 이룰 수 있지? 라고 이제 전략을 찾는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의 큰 목표를 잘게 쪼개는 거일 수도 있고요. 방법을 끄집어오는 겁니다. 1번, 줄넘기 매일 1000개. 많지는 않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야식 안 먹기. 하루에 30분 정도의 거리는 꼭 걷기, 이 정도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줄넘기 매일 1000개 한 것 같아. 6시 이후에 안 먹는 거 가능할 것 같아. 매일 30분 걷는 거 충분히 가능하지. 전략만 썼는데 이미 한 것 같아요. 너무 흡족해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만족스럽고 흡족한데 실제로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언제 할 건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하루 일상에서 언제 어느 시간대에 이 30분 걷기는, 언제 안 먹는 거는, 언제 줄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 배치가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시간 배치. 언제 이걸 하지? 줄넘기는 매일 아침 8시. 그리고 걷기는 2시 30분 이후 수학학원 걸어서 도착하는 거. 6시 이후에 안 먹기라고 한다면 그 전에 저녁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녁 식사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적으면 와우, 실제로 언제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형성되는 거죠. 목표에서 계획으로 이제 이것을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루하루 머릿속에 있지 않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플래너를 사용할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단계 피드백이죠. 돌아보고 내가 세웠던 목표에 근접했는지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는지, 방법은 적절했는지, 과정은 괜찮았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피드백의 중요한 포인트는 돌아본 뒤에 그 돌아본 성찰의 결과로 그 다음 플래닝에 반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럼 이런 플래닝의 원리를 학생들은 실제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플래너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플래너를 쓰면서 이 플래닝의 원리를 자기의 일상에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플래너의 양태는 첫 번째,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촘촘해요. 일주일 단위로 어떤 공부가 중요한지, 공부 이외의 목표는 무엇인지 일주일 단위로 위클리 플랜을 세우고요. 이렇게 세운 일주일 단위의 큰 덩어리의 목표를 하루 단위로 쪼개서 현실에서 동행하면서 플래너의 시간과 실행과 피드백을 체크하고 지나갑니다. 머릿속에 있지 않고 눈앞에 시각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마무리했을 때 주간 피드백으로 이렇게 일주일 덩어리의 계획을 하루하루 시간 배치하고 실행했던 것들을 일주일 단위로 돌아보는 작업에 피드백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장 높은 수준의 플래너 사용 양태인데 모든 양식이 이렇게 아주 촘촘하고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때로는 쉽고 때로는 재미있는 방식의 다양한 플래너의 양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학생들이 하루하루 일일 플래닝,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돌아보는 양식이 위쪽에 있고요. 아래쪽에는 일주일 단위로 피드백하는 샘플인데요. 캘린더 형식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넘기면서 책상 위에 탁상으로 두고 넘기면서 자신의 시간들을 체크하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자신의 공부가 객관화되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후반부에 한번 자세히 소개를 할 겁니다. 이때 질문이 있어요. 이 플래너를 더 잘 사용한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공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부한 이후에 배웠던 것을 돌아보고 익히는 이런 습관 쪽에 있는 것일까요? 정리해보자면 배울 학자와 익힐 습자 중에 어떤 것이 이 공부 습관, 이 플래너에 적합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학보다는 습에 무게중심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학은 우리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 생활에서 이미 고정 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본값이에요. 학교와 학원에서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를 배우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그럼 스스로 조정 가능하고 나만의 계획으로 다룰 수 있는 건 배웠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습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익힐 습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익힐 습자의 한자의 모양을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위쪽에 있는 글자는 새의 날개고요. 아래쪽에 있는 글자는 둥지를 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새가 새의 둥지에서 반복적으로 날개짓을 연습해서 결국에는 자동적으로 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익힐 습의 어원이에요. 네이버 한자 사전에 이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플래닝과 피드백을 반영한 플래너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학보다는 습이다. 그러니까 습관을 돕는 플래너다라는 것이죠. 플래닝 원리를 플래너로 적용할 때 학생들이 종종 물어봅니다. 선생님, 너무 이상적이에요. 이걸 다 채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플래너는 다양해요.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가장 단순하고 쉬우면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플래너는 이런 방식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인간에게 24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진 것인데 사람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해야 할 일을 계획했다면 반드시 그 일을 하면 된다.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런 플래너인데요. 플래너에서 가장 쉬운 원리 1단계는 떠오르는 목표들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나 오늘 이거 중요해. 이거 꼭 해야 돼. 어제 못했어. 이번 주에 이거 빼면 안 돼. 내일, 오늘 이런 과목이 있어. 숙제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목록을 짰어요. 떠오르는 거 마음껏 기록하기예요. 이게 브레인 덤프. 뇌에서 브레인스토밍처럼 꺼내보는 거예요. 그런 뒤에 그 목록을 보고 있다가 이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브레인 덤프로 나열한 목록 중에 반드시 해야 할 우선순위를 꺼내는데 한 3가지나 4가지의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루의 시간 순서에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건 여기서 해야지, 이건 여기서 해야지. 이렇게 되면 자신의 시간을 약간 시점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나의 하루가 이런데 여기는 학교 수업이 있고 여기는 학원 수업이 있으니까 요때가 비네, 요때 요거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객관화해서 자신의 우선순위 목표를 배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루를 살면서 그 시간에 그것을 해내는지를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루만 해보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하루의 한 켠에 짧게라도 하루를 돌아보는 피드백을 넣으면 완성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플래너 양식을 소개해 줬는데요. 이때 이 플래너를 사용해서 플래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피드백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피드백하면 반성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왜? 대부분 목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안 됐어, 또 못했어 이렇게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목표대로 살기가 어려운데 목표대로 살지 못해서 드는 불편한 마음을 덮기 위해서 그 다음 목표는 더 세게 잡거든요. 그럼 더 안 되겠죠? 또 반성하죠? 또 불안함을 덮기 위해 또 세게 잡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때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긍정적인 피드백이에요. 긍정적인 피드백은 우리 뇌 속에 도파민을 만들어주는데요. 이것은 공부를 도와주는 호르몬이에요. 긍정적인 피드백은 어떻게 만드느냐? 방법이 있어요. 자신의 피드백의 내용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원대한 목표, 큰 목표에 잡으면 한없이 반성만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기준점을 지난주, 작년 이렇게 이전의 나로 잡으면 그때보다 이만큼 나아지게 있거든요. 그럼 칭찬하는 거예요. 매번 이럴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자신의 그러니까 타인과 경쟁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 기준으로 계속 피드백을 하면 좌절하게 되지만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다 보면 어제보단 요거 나아졌어 찾기가 수월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이 일어나고 도파민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해보면 분명 조금씩 힘이 붙을 겁니다. 피드백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플래닝의 5가지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전문가들은 대부분 피드백을 얘기합니다. 피드백이 왜 중요하냐면 피드백이 없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면 됩니다. 청소년들은 근본적으로 굴곡이 있어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고 좌충우돌이에요. 폭풍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반복되죠. 기복이. 그런데 피드백을 하게 되면 하루씩 일주일씩 피드백을 열심히 일부러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조금씩 플래너에 한 줄이라도 적으면 이거를 하루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반복만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조금씩 바꿔요, 방법을. 목표가 너무 과했어. 좀 시간을 줄여야지. 장소를 잘못 정한 것 같아. 교재가 안 맞아.
이렇게 조금씩의 변화를 줘요. 계속 똑같은 거 적기 힘들어요. 약간씩 변화를 주는데 그러다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지난주보다는 똑같이 바닥을 치진 않고 이만큼 나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닥점이 달라져요. 바닥점이. 굴곡은 똑같이 있는데 기복은 똑같이 있는데 청소년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떨어지는 바닥점에 약간 변화가 있어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바닥점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 굴곡이 조금씩 완만해지죠. 그러다가 선이 돼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피드백은 성장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피드백은 평생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피드백을 이런 방식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멋진 강연을 들으면 나 공부해야지. 어떤 공부 캠프에 다녀오면 의욕이 불타올라가지고 나 열심히 해야지. 롤모델을 만나면 흥분돼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렇게 임팩트 있게 불꽃이 타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멋진 분을 만나서 돌아오거나 그런 캠프를 다녀와서 다음날 아침이 되거나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다음날이 되면 웬걸 똑같아. 반복됩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성장 그래프가 있지만 일상은 매우 완만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중요한 건 이상적인 그래프는 성장하지만 현실은 완만하다는 걸 인정하고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임계점이 등장해요. 마치 수영을 배우는데 이상하게 물에 안 뜨고 이상하게 앞으로 안 가요. 하지만 계속 기본기를 발차기, 그렇죠? 팔 휘두르기 계속 기본기를 연습했어요. 과정적으로는 답답해. 하지만 시키는 대로 반복했고 지속했어요. 어느 날 뜹니다. 이게 임계점이에요. 이게 임계점이에요. 중요한 건 무턱대고 반복만 하고 무턱대고 지속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직선으로 완만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하루하루 굴곡이 있어요. 단계들이 있어요. 이때 했던 게 바로 피드백이었던 거예요. 일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단계를 형성하고 완만하지만 곡선을 계속 형성했을 때 이런 삶이 누적되고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임계점까지 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버틴 시간들이 임계점 이후에 자신의 성장 그래프를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피드백이 없는 그래프는 굴곡이 크지만 평가와 개선을 통해 피드백을 하면 바닥점에 변화가 생기고 그 이후로 계속 지속하게 되면 완만하게 되고 선이 되는데 이 선조차 급격히 올라가지 않고 계속 완만한 상태로 일상적으로 지속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피드백하면서 끝까지 가면 이 시간들이 고스란히 자신의 높이와 자신의 깊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이 바로 피드백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선생님,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피드백은 계획 앞쪽에 있어요. 피드백을 먼저 하고 그걸 계획에 반영하는 거예요. 또 피드백하고 계획에 반영하고. 그러니까 내가 피드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계획대로 살았던 근거가 있어야 피드백을 하고 그 피드백이 있어야 다음 계획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짧게는 하루 단위, 기본적으로는 일주일 단위가 최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루 피드백에 조금 재미있는 양식을 소개해주고 일주일 피드백에 아주 근본적인 양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 피드백에 하루하루 피드백을 하는데 조금 재미있게 자신의 행동 관리를 이렇게 yes, no로 했네, 안 했네. 오늘 목표 시간 잘 일어났나? yes, no.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쉽게 yes, no를 체크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감성을 오늘 학교 생활, 오늘 하루의 공부가 행복했는지, 성취했는지, 그렇죠? 이런 자신의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표정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나름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피드백만 해도 분명히 성장하는 하루하루가 보일 거고요. 이런 모든 형식이 다 어렵다면 한 줄이라도 오늘 깨달은 거, 내일에 반영하고 싶은 거, 이 정도만 해도 피드백은 지속할 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의 전략 피드백, 주간 피드백 때는 이렇게 달성률을 적는 방식이 이상적이지만 달성률을 적는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시간을 양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번 주에 칭찬하고 싶은 부분, 바꾸고 싶은 부분, 다음 주 한 주간 살 때 꼭 기억하고 싶은 이번 주에 깨달은 나의 지혜, 깨달은 내용 한 줄 이런 거 적어도 괜찮아요. 몇 번만 반복하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간의 자신에게 맞는 양식으로 피드백을 훈련한다면 하루와 일주일이 쌓여가면서 자신의 성장 그래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공부 습관 4가지 중에 플래닝과 피드백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것을 돕는 근본적인 도구 플래너의 사용 방식을 소개해 줬고요. 그것을 하루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일반적인 방식과 자기만의 방식으로 변형 가능하다. 이 정도를 다뤘습니다. 중요한 건 써보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 단순화된 플래너를 직접 써보는 겁니다. 써보면서 수정해 가면서 자신만의 습관을 만들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